소년이 온다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그 상처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다. 이 작품은 이름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시대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용서를 상징하는 하나의 존재로 소년을 등장시킨다. 그는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광주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현실을 온몸으로 겪고 기억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소년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을 정리하고 때로는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품고 거리로 나서지만 끝내 그 안에 무언가는 짓밟히고 말며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으로 남는다. 이야기 속에서 소년은 단순히 희생된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는 군홧발에 지시겨지고 부서진 건물 속에서 쓰러진 이들을 안고 밤마다 들려오는 총소리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다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한 반복 속에서 소년은 점점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집단의 기억이자 역사로 전환된다. 그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삶을 붙들고자 했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는 말을 남긴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기억의 사명이 되었다. 소년은 결국 사라지지만 그의 존재는 잊히지 않는다. 살아남은 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를 떠올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 그가 있었던 방, 그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 그가 손으로 덮어주던 시신의 얼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뇌리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된다. 작품은 단순히 광주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끌어안는가를 보여준다. 소년은 그러한 상징이자 실체로 등장하고 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참혹함을 마주하고 동시에 그 안에 깃든 인간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이 소설은 소년이 왔다는 진술이 아니라 소년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이곳에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또 눈을 뜨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사건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곧 기억의 윤리를 묻는 서사이며 말해지지 못한 고통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철학적 진술이다. 한강은 이 작품에서 문학이 다룰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다. 더 이상 현실을 미화하거나 상징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대신 몸과 살, 피와 뼈, 숨과 울음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낸다. 소설은 무참히 짓밟힌 역사, 그 한복판에서 어린 소년이 감당해내야 했던 삶과 죽음의 무게를 담담하지만 처절하게 묘사한다. 주인공인 소년, 동호는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존재했다. 광주라는 도시에, 아니 그 시대에 수많은 얼굴 없는 사람들의 혼을 대신한 상징이었다. 그의 눈을 통해 독자는 거리의 총성과 병사의 무표정, 그리고 서로의 시체를 안고 우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 작품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목격자이자 증언자로서의 소년이라는 존재 설정에 있다. 그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투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수동적인 희생자도 아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시신을 닦고 망자들의 얼굴을 덮고 산 자들을 위해 진실을 기억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 바로 그 연민과 기억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 소설에서 진짜 공포는 총알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드러나는 폭력이다. 진짜 공포는 진실이 은폐되는 순간이고 기억이 왜곡될 때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침묵 속에서 자책하고 주저앉는 장면들이다. 살아남은 자들이 겪는 삶 이후의 삶은 더욱 처절하다. 동호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한 구석의 동호가 있다. 누구는 술에 기대어 버티고 누구는 도시를 떠나고 누구는 무대 위에서 그의 이야기를 재현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된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속죄와 침묵의 무게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집단의 기억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짓누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소년이 온다는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수많은 죽음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문학적 장치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특정한 지역이나 시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광주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1980년대를 지나온 이 땅의 모든 어머니, 누이, 친구,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작가는 그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에서 과장이나 미화를 배제한다. 대신 세세하고도 반복적인 장면 속에서 삶의 파편들을 모아 다시 조립해낸다. 그 파편 속에는 죽음이 있고, 침묵이 있고, 회한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이 있다. 단지 이름 없는 시신이 아닌 사랑했고 꿈꿨으며 울고 웃던 사람 말이다. 더욱이 이 작품은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고통은 자주 말해지지 않는다. 혹은 말해지더라도 전해지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침묵을 견디고 다시 말을 걸어주는 도구가 된다. 소년이 온다는 독자에게 당신은 이 소년을 볼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는 분명 왔다. 고, 지금도 오고 있다. 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 고. 결론적으로 소년이 온다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 각성을 안겨준다. 그것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아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누군가의 고통이 너무 크고 깊다면 우리는 말없이 곁에 머무는 것으로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로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마지막 근거가 된다. 소년은 그렇게 우리 곁에 남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그 기억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미소 짓지만 그것이 상처라면 자주 침묵한다. 소년이 온다는 바로 그 말해지지 않는 기억의 서늘한 무게를 말없이 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시간은 흐르지만 고통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날의 총소리와 비명이 마음속에서 반복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진짜 비극은 누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무 의미 없이 잊히는 순간임을. 그래서 이 작품은 잊히지 않으려는 싸움이고 목소리를 잃은 이들을 대신해 말하려는 용기의 문장이다. 작가 한강은 말하는 자의 시점보다 듣는 자의 태도를 강조한다. 소년은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남았다. 그들은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며 마치 스스로가 작은 무덤이 된 듯 고요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 소년이 온다 속 인물들은 모두 소년의 잔해를 안고 있다. 어떤 이는 그와 함께 구호소에서 시신을 닦았고, 어떤 이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매년 그 날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인물들이 결국엔 자기 안에 동호를 끌어안는 사람들이다. 이 작품은 또한 개인과 역사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 우리는 자주 역사의 부속품이 된다. 그 속에서 개인은 목소리를 잃고 감정은 무시되며 삶은 숫자로 환산된다. 하지만 소설은 말한다. 역사는 수치가 아니라 얼굴이다. 죽어간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연인이었고, 친구였다. 작가는 그 익명의 얼굴에 다시 이름을 부여하고 고통을 생생히 되살린다. 그것은 고통을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기억의 주체가 되는 법을 배운다.
기억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기억은 현재를